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남국희입니다. 사회복지관 언택트 합시다. 두 번째 만나볼 대담자는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0대, 11대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최주환 회장님이십니다. 최주환 회장님은 현재 대전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협회에 재임하시면서 우리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그리고 5월 21일 사회복지관 할 제정에 국지간 성과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예. 이거 뭐 텔레비전처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뭐 좋은 경험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이 시간 내주시고 대담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만나 뵐 것인데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서 재직하시면서 사회복지관에서 기억에 특별히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우리 직원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래 저한테 동네 할머니가 주신 봉투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전해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제 그거를 제가 보니까 그 왜 할머니들 글씨 그 뭐 잘 쓰지 못하는 글씨로 관장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그 뭐냐 봉투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거 받고 참 생각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분도 어려우시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그 5만 원도 아마 다리미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빳빳해. 물론 돌려드렸죠. 돌려드리긴 했는데 그 할머니로부터 그 봉투를 받은 것이 아마 제가 수천만 원을 받은 것보다 네. 훨씬 더 가슴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그것도 할머니인데 본인이 키웠다고 하면서 큰 이렇게 화분을 하나 가져오셨는데 너무 예쁘더라. 네. 너무 예쁘더라. 복지관을 꼭 예쁘게 하고 싶었다고. 예. 그 소리 듣는데 나는 뭐 했나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그 일반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복지관에 20년 넘게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복지관이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지속적으로 관장님께서 이 복지 사업에 종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직원들 덕분이에요. 네. 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자랄 정도로 직원들이 저에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이 헌신이라는 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잘해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하죠?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별로 뭐 일이 진행될 때 걸어 다니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다 뛰어다니고 그러지.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특히 이제 부관장의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복지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관장이 재정 전문가예요. 네. 관리 전문가라는 말이죠. 관리 잘 해주어서 여기까지 왔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었고 결정적인 것은 가족들이죠. 네. 돈 모자랄 때 가족들이 돈 많이 쏴줬어요. 그래서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잘 도와주었고 지역사회의 도움도 컸습니다. 특별히 모 대학교의 몇 교수님 잘 이끌어주고 모자란 부분 잘 채워주고 해서 그러니까 직원들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 도움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부족하지만 또 배움도 짧지만
오늘의 저를 20년 동안 여기에 있게 한 가장 큰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최근에는 그 사회복지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공공성의 강화라는 것,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이라든지 통합 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공공성의 강조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민관 협력이 앞으로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복지 환경에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지금 바뀌었죠. 네. 환경의 변화, 환경 변화의 다양성, 또 추구하는 가치가 중첩되어서 사회복지 현장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정부 역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어요. 먼저 정부가 애당초 내세웠던 부분들,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권익 옹호, 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앞세워서 저희들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좀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물론 뭐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그런 정부의 좀 한 가지 서운한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 환경은 항상 달라질 수밖에 네. 없어요. 또 사람들도 적어지고 지금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에서 공공성을 이렇게 빼들고 나온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간에 애쓰고 수고한 민간의 노력을 접고 네. 공공성만 앞세우는 것은 조금 앞뒤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나 전환을 좀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면 뭘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네.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요, 이 사회복지관 도입을 못 해가지고 안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을 가봐도 그렇고 이 좋은 이 센터 거점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고칠까만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잘 안 고쳐지니까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관 협력은요 이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공적으로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공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민간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민간의 참여가 끌려가듯이 동원되듯이가 아니고 아까 우리 잠깐 담소를 나눴을 때도 이 얘기가 오갔지만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네.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좀 변환이 되어져야 돼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률적 기반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역할대로 잘하고 이를테면 저는 보호 거점, 운동 거점, 교육 거점 이런 형태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관 협력인 이런 거 말로 해서 안 돼요. 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정부 역할을 강조해 주셨고 또 민간 협력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파트너십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영명 교수님과 대담할 때도 이런 공공성이 너무 강화되면 사회복지, 민간 사회복지가 침체되지 않냐 또는 전문성이나 잠식되지 자율성이 않냐 좀 이런 있어요. 문제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한번 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죠. 어느 한쪽에서 자꾸 이렇게 힘을 쓰고 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다른 한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한 2번 출렁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통장 일원화 네. 또 한 번은
사회 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로 대충 봉합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예요. 정권 말기는 다가오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공공성은 찬성 정도가 아니라 찬양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적절한 역할과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민간의 역할을 존중하고 민간의 자리를 보장하고 민간이 전문성을 그야말로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그 공공성이 모자랐던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적 역할로 하고 또 민간 협력이라는 것을 법에 명시를 해서 그것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요즘에 우리 종사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반면에 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직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좀 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관이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질 수 있는 위상과 어떤 의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관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앞 질문에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일본에서 매년 한국에 건너와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공부하고 가는 교수가 몇 사람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그들의 진심까지는 모르지만 매년 오는 것만 해도 이 사회복지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일본에서 학술적으로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 서비스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복지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매달 25일 날 월급 받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한국 사회복지의 큰 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는 수행해가는 것이죠. 아니 새로 계획해가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전국에 계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최고입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사회적인 정점에 와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이고 또 선도적인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셨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사회복지관 협회 10대, 11대 회장님으로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